수학을 놀러 가니까 네. 당일치기로 교수는 수목인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자, 잠 다 깼니, 선우야? 아이셔 먹을래, 아이셔? 네. 와서 먹어. 준민이는 남자인가요? 네. 진짜요? 여자 아니에요? 이쁘게 생겼는데? 아니? 네? 증명해주세요, 증명. 증명. 그니까, 너가 남자로 증명해줘. 할 때? 당황하죠? 당황스럽죠? 검색체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렇지 직접적으로 이제 뭐 음식체를 뭐 증명해주거나 저는 Y 음식체가 있어요? 라고 질문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반대로 여자라면 이라고 해가지고 모순을 증명을 했는데 모순이 생겨. 그러면은 이제 그러므로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는 짝수인가요? 왜요? 증명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증명하는 거 어때? 2를 홀수라고 해보는 거야. 2는 짝수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를 증명해 주래. 그러면 이제 2를 홀수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2를 홀수라고 하면 자연수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 자연수입니다. 전체 집합이 자연수라는 조건에서만 놀아볼게요. 그러면 2를 홀수라고 한다면 2를 홀수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홀수만의 유일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가 되죠. 그러니까 2를 홀수라고 가정하면 어떤 홀수를 곱했을 때 그 결과도 누가 나와야 되겠다? 홀수가 나오면은 증명이 되는 거지. 그런데 2에다가 홀수 뭐 3을 곱했어. 그랬더니 결과 6이라네? 6은 홀수니까 짝수니까? 짝수죠. 그래서 모순이 생기더라 이거야. 그러므로 2는 홀수가 아니다. 2는 무슨 수이다? 짝수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걸 간접 증명법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직접 증명법을 할 수가 없을 때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서 부정을 시키거나 대유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갖다 공부할 건데요. 그 방법을 하기 전에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명제에는 우리가 지금 수학에는요 정의와 정리가 있어요. 사실 중2 때 배웠는데 그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고 한편 정의라는 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정의냐면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가 우리 아까 했을 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얘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되고요. 정리가 있어요. 정리는 정의를 가지고 증명을 한 거야.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이등변 삼각형인 경우 각 A의 이등분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을 D라 했을 때 삼각형 BAD와 삼각형 CAD는 SA에서 합동이 되죠?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얘를 갖다가 정리라고 합니다. 정리. 이등변 삼각형이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정리는요. 정의를 가지고 증명을 할 거야. 정의로 증명을 한 걸 정리라고 부를 거고요. 그래서 정의와 정리는 모두 다 참이되게 하는 각각의 성질인데 근데 요거를 좀 요런 것도 있다라는 거 좀 봐두시고 자 명제의 증명에는 아까 말했죠? 간접 증명법이 있는데 대유를 이용한 증명 우리 아까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유로 봤더니 뭐가 된다고? 참여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귀류법이라고 해서 부정해가지고 명제 또 아까 우리 2는 짝수이다 같은 경우는 부정했잖아. 2는 홀수이다라고 했더니 모수이 생겼어. 그렇게 증명하는 걸 귀류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됐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달려오죠? 나 늦게 잤구나. 나 늦게 잤네. 몇 시에 잤냐면 새벽 4시에 잤어. 어쩐지 졸리더라. 새벽 4시에 잤어, 새벽 4시. 왜요? 저녁에 갔더니 치킨이 있더라고. 치킨을 먹었더니 그거 알아?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 더 배고픈 거? 아니야? 나는 인스턴트 음식에는 그거 자꾸 더 먹어 하는 그런 게 있대. 그래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계속 먹으면 그 계속 먹게 되면 살이 찌게 되는 거고 거기서 딱 멈추면 되거든. 근데 어제 못 멈췄어요. 그래서 한 마리 다 먹었어. 그래가지고 한 마리 다 먹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소화시켜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소화시키려고 이제 주말 동안에 바빴으니까 그동안 못 본 그런 그 정치 이슈, 기아 타이거즈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손흥민 이슈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F1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오늘 볼까? 완전 재밌던데요. 지금 재밌죠? 4D를 보고 싶지 않아요? 어디 근데 그것도 재밌어서 괜찮았어요. 2D도? 브래드 피트 그게 공식이잖아요. 그 항상 어떤 그런 거기 그 감독이 되게 유명한 감독이에요. 감독 이름이 브루제이 하면인가? 엄청 유명한 감독인데 그 감독이. 아무튼 네. 그리고 그 아저씨 브래드 피트 아저씨 멋있지 않아요? 늙어도 멋있죠? 나도 그렇게 늙고 싶은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봐야겠다. 자, 내 졸린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연수 A, B에 대하여 얘는 부사어입니다. P면 Q이다. A 곱하기 B가 짝수이면 A 또는 B는 짝수이다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려고 한다. 다음 문을 답하세요.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한번 말해봐라. 알았어. 바로 적어먹자. 자, 여기도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자연수 A, B에 대하여 뭐라고 적으면 돼요? 그 다음 준민? A 그리고 B가 대우니까 그렇지. 부정하면 되죠? A 그리고 B가 홀수이면 홀수이면 너무 잘한다. A, B는 어허 홀수이다. 그렇지. A, B는 홀수이다. 이렇게 증명하면 돼. 부정, 대우.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으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을 이용하여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건데, 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B가 홀수이면, 자, 홀수 표현법, 짝수 표현법 혹시 아시나요? 어떤 수가 짝수래. 그럼 짝수라면 EM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단 M은 자연수. 홀수라면 EM 더하기 1 하시거나 빼기 1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빼기 1로 가겠습니다. EM 빼기 1, B 또한 EN-1이라고 하고요. 가로치고 단 M과 N은 자연수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듯 해요. 그렇다면 M이 1이어도 A는 1, 2면 3, 3이면 5, 4면 7 이렇게 홀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홀수 표현법 좀 잘 받아요? 이거 할 줄 아셔야 돼? 오케이. M이는 자연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오케이 홀수이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곱하자 이렇게 하고 A 곱하기 B는 EM-1 곱하기 EM-1이 돼서 분배 법칙을 하면 4mn-2m-2m 더하기 1이 되고, 앞에 있는 세 항은 전부 다 개수가 2가 있네요. 2로 묶어주면 2mn -m-n 더하기 1이 돼서, 보시다시피 가로는 정수거든요. 정수 곱하기 2는 짝수 아니겠습니까? 짝수에다 1 더하면 무슨 수가 됩니까? 홀수가 되네요. 곱했더니 홀수 증명됐죠? 오케이. 자, 따라서 A, B가
A 곱하기 B가 홀수이므로 주어진 명제는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따라서 A, B가 홀수이다라고 했죠. 홀수이다.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 또한 참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 할 수 있겠어요? 네. 선생님. 저거 A랑 B랑 응. 2m 더하기 1로 하면 M에는 영도는 자연수라고 했는데 영수기가 귀찮아서. 잘했지? 자, 귀류법이겠습니다. 귀류법. 자, 명제 루트인은 유리수가 아니다가 당연히 루트인은 유리수가 아니지. 무리수지. 이 친구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래. 그러면 주어진 명제의 부정을 말하세요. 그럼 루트인은 유리수가 아니다에 아니다니까 루트인은 무슨 수이다? 유리수이다가 되겠죠? 네, 유리수이다. 자, 1번을 이용하여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해 보세요. 자, 증명해 봅시다.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즉 이 귀류법을 하기 위해서는 요 용어 정리가 좀 확실해야 돼요. 선우야, 어떤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부르죠? 그 분수로 그치, 분수지. 분수입니다, 분수. 유리수는 분수야.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올 거예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분모가 0이 아닌 수. 걔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근데 루트 2는 딱 봐도 양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양의 유리수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유리수 가정하면 루트 2는 n분의 n이라고 적을 수 있고 단 mn은 자연수 그리고 m과 n은 소로소라고 하겠습니다. 즉 기하분수라고 할게요. 기하분수. 약분이 되겠죠? 소로소인 관계. 그래서 아니면 소로소인 자연수를 적으셔도 좋고 이렇게 따로따로 적으셔도 좋고. 자, 할 때 루트 1을 n분의 n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리수라고 한다. 유리수는 분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일단 너를 기억이라고 하면 자, 기억에서 양변의 제곱할게. 기억에서 양변 제곱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는 m의 제곱 대 n의 제곱이 되고 따라서 2m의 제곱은 n의 제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너를 이제 니은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니은에서 보시면 좌변이 지금 짝수입니까? 골수입니까? 아니, 짝수죠? 고로 n의 제곱도 무슨 수가 돼야 돼? 짝수. n의 제곱이 짝수이면 이것도 따로 증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할 필요는 없고 n의 제곱이 짝수이면 자, 적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니은에서 n의 제곱이 짝수이면 n은 자연수입니다. n은 짝수인가요? 홀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짝수죠? 짝수입니다. 짝수. n은 짝수이다. n은 짝수이다. 따라서 n을 ek라고 할게요. 단 k는 자연수. n은 ek를 니은에 대입. 그러면 2m의 제곱은 2k의 제곱이니까 4k의 제곱이 되고 2로 약분해서 m의 제곱은 2k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에서 우변은 짝수 홀수 짝수 그 우변이 짝수면 좌변도 짝수 등호관계니까
그럼 역시 m의 제곱이 짝수이면 m의 제곱이 짝수이므로 m도 짝수. 그런데 기억에서 루트 2는 m분의 n이고 m과 n은 무슨 수라고 그랬어? 근데 m도 짝수고 n도 짝수면 두 수는 선호성과 관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mn이 모두 짝수이므로 mn이 모두 짝수이므로 mn이 모두 짝수이므로 서로소라는 조건의 모순이 되다. 서로소라는 조건의 모순이다.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8점짜리 문제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가시면 예전에 요거 증명하는 거는 서술형 문제가 나오니까 학교에서 뭐 낼 거야 라는 학교도 있고 뭐 그렇게 말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래서 요 교재 그대로 연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그대로 쓰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연습하는 알겠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 요거 천천히 보면서 연습하는 거 많이 해보셔요. 그리고 이 문제만큼은 해답지 참고해서 한 번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해하지 말고 적어봐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1년 뒤에 남아. 알겠지? 그래서 한번 보고 적어보시고 이거는 꼭 따라서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대소관계. 수학에서는 세모가 크니 네모가 크니 라는 대소관계를 잘 물어보죠.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소관계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차입니다. 차. 세모가 크니 네모가 크니 물어봤을 때 세모에서 네모를 빼요. 그랬더니 0이 됐대. 그러면 세모가 큰 거니 네모가 큰 거니? 같은 거죠. 이번에는 뺐더니 양수가 됐대. 그러면 세모가 크니 네모가 크니? 세모가 큰 거고. 즉 하나 더 마저 적어놓고 세모 빼기 네모를 했더니 음수가 됐대요. 그럼 누가 더 큰 거죠? 네모가 더 큰 거죠. 보는 것처럼 요 부등호 관계를 보시면 똑같은 방향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대소 관계일 때 빼서 증명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눠. 뭐해? 나눠. 양수일 때 보통 쓰는데 양수일 때 세모 네모가 양수일 때 나누어서 즉 세모가 크니 네모가 크니 할 때 나누어서 네모분의 세모를 만드는 거야. 걔가 1이래. 요 네모분의 세모가 얼마라고? 1이야. 그럼 세모가 크니 네모가 크니? 어떻게 알았지? 참 잘하는구나. 네, 네모분의 세모가 있는데 이거 1보다 커. 1보다 크면 세모가 커요? 네모가 커요? 네, 1보다 크면 세모가 더 크죠? 즉 진분수 가분수. 괜찮아. 1보다 크면 가분수죠? 가분수여가지고 이때는 이제 세모가 더 큽니다. 가분수 진분수가 좀 더 땡기겠지? 1보다 작은 진분수 무슨 분수? 진분수. 진분수는 누가 더 크죠? 분모가 더 크죠?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여기 몇 페이지지? 194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절대부등식입니다. 명제의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절대부등식. 당연히 항상 마지막이 하이라이트가 좀 많죠. 네,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끝나게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절대부등식인데 사실은 처음 배우는 건 아니에요. 공통수학 1에서도 2차 부등식 할 때 절대부등식 공부했었고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절대부등식 보시다시피 절대부등식 단원 중단원 제목도
소단원 제곱도 절대부등식, 그리고 절대부등식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절대부등식이란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이거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하고, 절대부등식에 사용되는 실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아까 저번에 이제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얘는 암기해라고. 얘는 뭐 하라고? 암기입니다. 암기. 얘는 반드시 암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암기. 근데 선생님 저 알고 있었던 건데요? 맞아. 우리한테 다 알고 있었던 거야. 하, 진짜야.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니? A가 B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대. 그럼 A 빼기 B는 양수 아니겠니? 알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게임 알죠? 자, 요거 무슨 표시예요? 요 표? 요거 무슨 표시죠? 이거 기억? 동치. 동침이 아닌 동치. 값이 같다 이거야. 같을 동, 값치, 동치. 난 이 식과 이 식이 동치예요. 그러면 너를 내가 P라고 하고 너를 Q라고 할게. 그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게? 필요충분 조건. 동치를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조건? 그래서 이것도 나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식하고 이 식하고 무슨 관계라고? 동치. 그래서 너를 P, 너를 Q라고 하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충분 조건으로 문제가 바꿔서 나오긴 합니다. 동치는 필요충분 조건이야. 동치. 그 다음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다라고 중3 때부터 배워왔잖아요.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합도 당연히 0 이상이 되겠죠? 0 이상이 될 테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우리 연습 많이 했는데,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제곱 같다. 왜냐하면 절대값은 늘 양수가 나올 테고, 아니면 0이고. 그럼 제곱하도 0 아니면 양수니까 절대값이 있으나 절대값이 없으나 그 결과는 똑같아요. 특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4번, 5번은 진짜 중요한가 봐. 그치? 절대값 A, B는 당연하지. A랑 B랑 곱해서 너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절대값을 딱 포함한다면 0 아니면 양수가 되고, 우변도 마찬가지로 0 아니면 양수, 0 아니면 양수끼리 곱하면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고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예를 들어서 A가 3이고 B가 2야. 그럼 3이보다 크지? 응. 그럼 3의 제곱과 2의 제곱도 당연히 이쪽이 크겠지. 동치가 될 테고. 그 다음 9하고 4하고 9가 더 크지. 근데 루트 9하고 루트 4하고도 루트가 더 크겠지. 동치가 되겠지.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 또 여러 가지 절대분식이 있는데, 자, 실수 AB가 있어요. ABC가 있다고 합시다. 실수 ABC가. 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은 항상 언제나 늘 0보다 크다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발레 하나 들어봐. 참인 것 같아요. 왜 참이죠? 증명해줘. 하면은 A 플러스 B 제곱은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라고 방금 했었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얼마 이상이라고? 0 이상이죠? 그러면은 A도 실수, B도 실수면 실수 더하기 실수는 더블 미스테이크? 아니죠? 실수죠? 리얼 넘버. 그럼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얼마 이상이야? 0 이상이니까 얘는 항상 참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무슨 식이죠?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부호를 바꿔. 가운데 부호를 플러스가 아니라 너를 마이너스라고 해도 항상 성립할까요?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건 어때 이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도 항상 0보다 크다 같다.
참 뭐지? 참. 네, 참입니다. 보시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은 b의 제곱을 4분의 1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의 제곱이라고 쪼갤 수가 있고 요 세 개의 항이 모여서 무슨 식인가요? 그럼 a 더하기 2분의 1 b의 제곱이 되겠고요. 4분의 3 b의 제곱이 돼서 a 실수, b도 실수, 2분의 1 곱해도 실수, 더해도 실수.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얼마 이상? 0 이상. 너도 실수,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얼마 이상? 0 이상. 0 이상, 0 이상 더하면 너도 뭐 이상? 0 이상이 되겠다 이거지. 한편 등호 성립할 때가 있어. 뭐 할 때가 있다고? 등호 성립할 때. 요 앞에 있는 지금 등호 성립할 때는 요 0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등호 성립하다가 0 될 때인데 즉 A랑 B랑 뭐 할 때? 같을 때. 단 등호는 그래서 책 풀이 보시면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 왜 이거 쓰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X가 4 이상 9 이하야. 실수 X래.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X는 몇 개 있나요? 4.7은 안 되나요? 수. 내가 실수 X라고 했는데 본능적으로 자연수 X 생각하잖아. 그치? 실수 몇 개 있나요? 셀 수도 없이. 무수히 많죠? 가장 작은 애는 누구예요 근데? 가장 큰 애는 9.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실수 X가 5보다는 크고 뭐 10보다 작대요. 얘를 만족하는 실수 X는 몇 개인가요? 무수히 많죠? 가장 작은 실수는 누구예요? 말 어떻게 내릴 수가 없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요? 내가 뭔 말하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호 있는 문제와 등호 없는 문제가 등호 있는 문제에서는 최소값, 최대값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등식 문제에서. 하지만 등호 없는 문제는 변형을 해야지 말할 수가 있어요. 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는 이런 식으로. 그럼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최소값, 최대값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그걸 말하고 싶대. 여기서도 부등식에서도 절대 부등식에서도 등호 성립할 때를 싹 물어볼 거야 이제 계속적으로. 즉 등호 성립할 때를 계속적으로 물어보면서 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단 등호는 이 조건이 계속 나와요. 그럼 얘도 너가 0 된다면 너가 0 되고 너가 0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4분의 3 b의 제곱이 0 되려면 b는 얼마? 0. 그럼 b가 0인 상태에서 너도 0 되고 싶어. 그럼 a는 얼마? 0. 이해가? 서도 이해가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적으면 돼? 단 등호는 A랑 B랑 0일 때 성립.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했죠? 여기 부호 바꿔도 됩니다.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여도 마이너스로 가고.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때? 소아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애 아니에요? 얘도 항상 0보다 크다 같다. 이거 참인가 거짓인가? 참. 이거 우리 곱셈 공식 몇 번 공식에 있었던 애예요? 9번 공식에 있었던 거죠. 9번 공식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너는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 마이너스 3abc 있었잖아. 그게 1부고. 그래서 너는 변신 가능했었죠. 기억나죠? 2분의 1 해가지고 중괄호 완전 제곱식 3개 기억나 안 나? 나죠? 오 역시 똑똑한 놈들. 그럼 방금 배웠네.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실수의 제곱 역시 0 이상, 실수의 제곱 역시 0 이상이니까 너는 A, B, C가 실수일 때 항상 0 이상이 되겠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 A랑 B랑 C가 같은. 그치. 단 등호는 너는 A랑 B랑 C랑 같을 때 성립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가 절대부등식으로 잘 나오는 애들이니까 완전 제곱식. 애들 완전 제곱 애들이 잘 이해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이자 살짝 쳤더니 이건 잘 모르더라고. 그 다음에 요거 또 다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 좀 해두세요. 그 다음 마지막 개념입니다. 마지막 개념은 명제의 마지막 개념이 그건데 보너스 개념이 하나 더 있어. 교육과정 외가 하나 더 있긴 있는데 걔도 하긴 할 거야. 일단은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산술 기하 평균입니다.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도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인데요. 자, 두 수 양수가 있어. 양수. 두 양수가 있어. A도 양수, B도 양수야. 양수일 때만 쓰는 거예요. 양수일 때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눈 걸 얘 이름이 산술평균이야. 따라해볼까요? 무슨 평균? 산술평균. 산술평균이라고 부를 거고요. 두 수를 곱해서 근호를 씌운 걸 기하평균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자, 이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언제나 늘 변함없이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2, B가 8이라고 해볼까? 그럼 산술평균은 얼마야? 5. 기하평균은 5. 크고 아니면 A도 5, B도 5라고 해볼까? 그러면 산술평균은 얼마야? 5. 기하평균은 5. 같네? 그래서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숫자로만 증명하는 건 좀 그렇고 직접적으로 한번 증명해 볼게. 우리 앞에서 했네. 세모가 크니 네모가 크니 할 때 어떻게 증명하자고 했어? 빼보면 돼. 뭐 하면 돼? 빼. 증명해 보겠습니다. 증명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루트 AB를 빼보죠. 그러면 통분 좀 할까? 요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루트 AB가 되고 한편 얘들아 A가 양수라며.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양수가 있어. 그러면 3은 루트 3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냐? 그치? 그러면 A가 양수면 내가 요 A를 루트 A의 제곱을 써도 되냐? B도 루트 B 제곱을 써도 되니? 그러면 수아야 이거 무슨 식이게? 이 세 개의 항을 모아서 무슨 식을 만들 수 있니? 완전 그렇지. 잘했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너는 실수. A가 양수니까 루트 B도 실수. 실수 빼기 실수는 실수.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얼마 이상이라고? 0 이상이라고. 얘는 항상 0 이상이 되겠다. 단 등호 성립할 때는 언제야? 루트 A와 루트 B가 같으면 0 되겠지? 즉 A랑 B랑 같을 때가 되겠네.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 아까 봤잖아. 우리 5 집어넣을 때 같았잖아. 그치? A, B 같을 때. 됐습니까? 한편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부등호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다만 양수를 곱해야 되지. 음수를 곱하면 안 되지. 그래서 2를 곱해버릴게. 2를. 그럼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 루트 AB보다. 자, 요거를 기억합시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나오면 앞으로 요시 쓸게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곱에 루트 씌워준 거의 2배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오늘 집에 가면서 이거 외우면서 가세요. 두 수의 합은 a 더하기 b는 1루트 ab보다 크나 같다. 마지막 연습 한 번 더 해볼까? 외웠어? 자, 세모가 양수이고 네모가 양수일 때 산술기하편분 어떻게 쓴다고? 선우? 세모 더하기 네모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이 루트 세모는 그렇지. 세모 네모. 너는 합, 너는 곱. 이렇게. 자, 오늘 숙제는요. 여기 앞에까지만 해오시면 되겠어요. 193쪽까지만. 그리고 RPM은 여기까지 106쪽까지 해오시고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봅시다.